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 3분반 4조의 발표를 맡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도산 라운지의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1단계 공감, 2단계 문제 정의하기, 3단계 아이디어 내기, 4단계 프로토타입, 5단계 스토리보드, 6단계 어플리케이션 화면 모형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 공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아이오우 활동의 결과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활동을 뜻한 A에서 학생들은 줌 수업을 듣고 있고 잠을 자거나 편히 쉬고 있고 공부나 개인 작업을 하고 있고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뜻하는 E에서 저희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하며 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산 라운지의 본래 목적이지만 너무 조용하고 딱딱하여 독서실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으로는 I, 상호작용에서 도산 라운지 내부가 대화하기에 눈치 보이고 조용한 공간이라 대부분 속닥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비치되어 있는 소파와 테이블을 이용해 줌 수업을 듣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는 등의 상호작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O, 사물에서 학생들은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소파와 쿠션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용하여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 사용자는 학교 학생들이었고 학생들 서로서로가 각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문제는 도산 라운지가 열람실처럼 조용한 분위기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편하게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였는데요. 도산 라운지를 자주 방문한다는 단국대학교 학생인 사랑이를 대상으로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도산 라운지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로 사랑이는 통학하는 학생이고 긴 공강 시간에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팀 프로젝트 진행이나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을 꼽았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소리를 내면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저희의 질문에서 사랑이는 사람들이 살짝 쳐다보거나 헛기침을 하는 등 소음에 민감한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산 라운지의 설립 취지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사랑이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하며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라운지의 설립 취지를 알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 사랑이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열람실의 용도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답변을 주었고 이어진 학생들이 라운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질문에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거나 주로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라운지를 열람실로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래도 도서관과 같은 건물에 있기도 하고 특히 시험 기간에 열람실 자리가 부족해서 도산 라운지에서 공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라운지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만 소리를 내도 주변에서 눈치를 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경험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라운지에 배경음악이나 스피커는 따로 없냐는 질문에 따로 없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문제 정의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감 지도를 통해 도산 라운지에 대해 관찰한 것을 영역별로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say 부분에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제와 토론 등 학습에 관련한 것들, 거의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부분에서 학생들은 시간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과제 때문에 조원들과 대화를 하고 의자에 앉아 휴식하기도 합니다. think 부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소음이나 대화를 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고민합니다. 얼른 라운지에서 나가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feel 부분에서 학생들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고 예민합니다. 인사이트 부분에서 저희는 학생들이 도산 라운지에서 학습하거나 대화를 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고 도산 라운지를 열람실로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페르소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가상 인터뷰에도 등장했던 저희의 페르소나 사랑은 단국대를 재학 중에 있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쾌활하고 열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의 목표는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의 버릇은 말이 많고 행동이 많고 큰 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잠이 많은 편이고 사랑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는 주변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며 자신의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동아리 부장에게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이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공강 시간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랑이는 도서관에 갑니다. 이때 DKU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 학생증으로 도서관의 출입문을 통과합니다. 사랑이는 굳이 책을 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산 라운지 안내 표지를 이용하여 도산 라운지로 향합니다. 도산 라운지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한 사랑이는 주변을 돌아보며 앉아있는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차에 멀리 앉아있는 동기를 발견하여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들 조용해서 눈치가 보인다는 생각에 조용히 동기의 옆에 앉기만 합니다. 그냥 소곤소곤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사랑이는 동기와 사소한 잡담을 합니다. 그러던 순간 주변에서 하고 눈치 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이는 놀라서 민폐였다는 생각에 동기와 하던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는 도산 라운지는 마음껏 대화하고 쉬라고 만든 곳인데 마음대로 대화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사랑이는 다른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마음에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리기로 합니다. 이때 사랑이는 에브리타임의 앱 화면의 글 작성 버튼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사랑이와 비슷하게 도산 라운지가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로 너무 조용하고 눈치 보인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에브리타임 어플에 댓글 보기 버튼으로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도산 라운지를 떠나 밖에서 동기와 대화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가 느낀 감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이는 도산 라운지가 너무 조용해서 작게 대화할 것만 같을 때, 다른 학생들이 눈치를 줄 때 고통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느껴 결국에는 눈치가 보여 라운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저희는 5Ws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5Ws에서 도산 라운지가 너무 조용하고 딱딱한 분위기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서로 대화나 토론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학생들이 서로 대화나 토론을 나누지 않는다는 질문에 소음이 발생하면서 서로 눈치를 주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소음이 발생하면 서로 눈치를 준다는 질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자신의 일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소음이 발생하면 자신의 일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작은 백색 소음도 소음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작은 백색 소음도 소음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학생들이 백색 소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 5Ws를 한 번 더 진행했는데요. 도산 라운지가 너무 조용하고 예민한 분위기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열람실처럼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학생들이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열람실처럼 공간을 이용한다는 질문에 학생들이 도산 라운지를 열람실로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학생들이 도산 라운지를 열람실로서 인식한다는 질문에 열람실과 한 건물이 같이 있다 보니 도산 라운지의 본래 조성 목적을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도산 라운지의 본래 조성 목적을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질문에 학생들이 도산 라운지 활용 방법을 잘 모르고 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도산 라운지에 대한 학생들이 이용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도산 라운지에 대한 학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첫 번째 5Ws에서는 백색 소음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 5Ws에서는 도산 라운지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사용 권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문제 재정의에서 사용자는 단국대학교를 재학 중인 1학년 사랑이로 쾌활하고 열정적인 성격이며 학교 생활에 열심히 임합니다. 사용자의 소망은 도산 라운지에서 마음 편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자유로운 토론이나
토의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성적을 받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아이디어 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문제 정의에서 도산 라운지는 목적과는 다르게 열람실처럼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학생들이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없고 학습과 휴식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라운지에 잔잔한 클래식이나 백색 소음 틀어놓기, 단국대 방송국 등의 정규 오디오 방송 진행 틀어주기, 넓은 공간에 비해 테이블이나 의자의 개수가 적음으로 확대하기, 콘센트가 없으므로 보조 배터리 대여 서비스 제공하기, 쿠션이 있는 의자나 소파 비치하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캠퍼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S, 대체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도산 라운지의 동그란 의자를 등받이 있는 의자로 대체하여 어떤 형태로든 편하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게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C, 결합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도서관과 잔잔한 노래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 응용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3명 이상이 하나의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는 3의 법칙을 이용하여 여러 명이서 대화하는 소리를 스피커를 이용해 도산 라운지에 재생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M, 변형으로는 4인용 책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인원의 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들 수 있었습니다. P, 다른 용도에서는 도산 라운지를 단체 모임이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E, 제거에서는 도산 라운지 내의 매트를 제거하여 잠드는 사람들이 없게 하였습니다. R, 재구성에서는 도산 라운지는 도서관 안에 있는 것이므로 도산 라운지의 위치를 해당 관으로 옮겨서 접근성을 더 좋게 하고 혹시나 도산 라운지에 떠드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학우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단계 프로토타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스토리텔링 캔버스에서 주제는 실시간 비대면 강의와 팀플 회의 장소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대학생 사랑이의 고민 해결하기입니다. 목표는 강의에 충실히 참여하고 팀원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주체적인 학교 생활하기이고 청중은 문제 당사자입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학교 학생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행동과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 긴 공강 시간 동안 편히 쉬거나 할 일을 할 곳이 없었습니다. 장면 설정으로는 긴 공강 시간 사이에 비대면 실시간 강의가 있고 팀원들과 도산 라운지에서 수업 주제에 대한 토론과 회의를 하고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산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라운지가 너무 조용했고 실시간 비대면 강의 중에 출석 대답을 하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라운지를 이용 중인 다른 학생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줌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도산 라운지를 나와 앞으로 어디서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요점 구성으로는 학교 시설, 도산 라운지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없고 도산 라운지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조용한 자습 공간으로만 인식하였습니다. 저희가 꼽은 해결책으로는 도산 라운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플 개발이 있었는데요. 먼저 어플에 이용자 수 확인 가능 기능을 탑재하고 회의룸 및 세미나실 예약하면 바로 가기를 탑재하고 어떤 노래나 소리가 틀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라운지 내에 데시벨 측정 및 확인 기능을 탑재하고 라운지에서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간단한 과제나 토론, 회의, 강의 참여 모습을 단국대학교 공식 SNS에 인증하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학교 내 카페 쿠폰이나 기프티콘 증정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기대 효과로는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라운지 이용 가능함과 라운지 개설 목적에 부합하고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체적인 학교 생활 가능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모형을 만들기 전에 화면 실행 순서 및 구조도를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용자는 비대면 수업과 팀플을 어디서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회의룸을 예약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인터뷰룸 예약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인터뷰룸을 예약합니다. 도산 라운지 인원수를 클릭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학생이 도산 라운지를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사용 인원이 적으면 라운지가 조용하다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기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도산 라운지로 곧장 향하고 본인 기준으로 조용하다고 생각되면 플레이리스트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배경음악이나 백색소음, ASMR 등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는 5단계 스토리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체적인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수업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줌 회의에 꼭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산 라운지로 향해 비대면 강의를 듣고 팀원들과 회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저번에 도산 라운지를 방문했을 적에 자리도 없고 너무 조용해서 눈치 보였던 적이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도산 어플로 미리 알아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것이 추후 설명드릴 도산 어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화면 모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로그인하고 도산 어플을 접속하면 이렇게 도산 라운지 인원수 확인, 플레이리스트 건의함, 인터뷰룸 예약, 대여 서비스와 같은 메뉴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수 확인 탭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몇 명이 도산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원수를 추가할 수 있는 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리스트 건의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산 라운지에 재생할 수 있는 노래를 신청할 수 있는 건의함은 상단의 신청곡부터 차례대로 재생되며 노래 이름을 입력해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를 라운지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룸 예약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뷰룸은 분홍색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터뷰룸은 청록색으로 표시되어 어떤 인터뷰룸이 비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인터뷰룸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인터뷰룸을 예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 시간과 사용 목적을 입력하면 인터뷰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충전기, 이어폰, 담요 등과 같은 물품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남은 수량이 줄어듭니다. 학생들이 대여 버튼 클릭 후 셀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분 반 4조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